안녕하세요. 모둠채소입니다. 오늘은 2020년 2월 6일입니다. 어제자 CNBC 기사에서 장기간 실업이 대공황의 기록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키포인트 3개는 1월 직업 보고서는 장기간 높은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실업률은 적어도 6개월 이어진 것이다. 경제 전문가에 따르면 이것은 구직이 어렵고 미래의 수익이 전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수입이 감소한 재정적으로 위험한 기간이다. 실업자 중 거의 40%가 장기 실업 상태라고 노동통계국이 14일 발표했다. 본문으로 들어가면 장기 실업률은 거의 1년 만에 대유행으로 인한 침체로 역사적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노동자들은 실업 기간이 6개월 이상 길 때 장기 실업자로 간주된다. 노동경제학자들에 따르면 6개월의 실업은 특별히 위험한 기간이라고 한다. 예로 가구 소득이 크게 감소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이것이 신규 직업을 찾는 것이 더 어렵게 만들고 노동자들의 장기적인 수익 잠재력을 잃게 만들며 앞으로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말했다. 2021년 1월의 거의 40%의 실업자가 장기간 실업 중이라고 노동통계국이 금요일에 발표했다. 작년 봄 이후 코로나가 터진 작년 봄이죠. 실업률이 꾸준히 증가했고 대공황 때 2010년 4월에 세운 기록에 근접하고 있고 당시 대공황 때 실업자 중 46%가 최소 6개월 이상 실직 상태였다. 취업 사이트 경제 연구 책임자인 닉 벙커는 1월의 장기 실업률의 약간의 증가에 대해 나는 그것이 우리가 이 보고서에서 보는 많은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고 일자리 증가세가 계속 둔화되는 것을 볼 때 더욱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숙박, 여행, 음식점 등이 현재 계속 열 수 없는 상태에서 일자리 증가세가 늘어나지 않는 거죠. 개인 재정에 대한 더 많은 사실.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지난 달에 4만 9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12월에 22만 7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했는데 이는 봄철 반등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한편 대유행 전보다 팬데믹 그 전보다 약 1,00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거대한 구렁텅이. 좌파 성향의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의 하이디 쉐르츠 홀츠 정책실장에 따르면 현재의 일자리 증가 속도에서 경기 침체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려면 약 29년이 걸릴 것이라고 한다. 이 슈에르 홀츠 분석은 지난 3개월 동안의 평균 성장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전 노동부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슈에르 홀츠는 채워야 할 거대한 구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회복하는데 30년이 걸릴 것 같지는 않다고 했고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 백신을 보급하고 있고 민주당은 1조 9천억 달러의 지출을 경제에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고통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널리 백신이 퍼지는 것과 아니면 경제 활동이 재개되는 것 전에는 고통이 계속 있을 것이다 고 합니다. 한편 경제 전문가에 따르면 현재의 이렇게 약한 성장은 장기 실업자들에게는 골칫거리라고 합니다. 개인들에게는 일자리 찾는 것이 이미 더 어렵고 미온적인 일자리 개선은 그 일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들은 고용의 긴 공백에 대해서 불리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그만둔 기간이 엄청 긴 거죠. 호텔, 레스토랑 또는 기타 심각한 타격을 받은 산업의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구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고용주는 내가 만약에 뭐 반도체 회사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데 호텔에서 일하던 사람이 왔다. 그러면 전혀 일을 못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험이 적은 지원자를 쉽게 채용할 수 없다. 무디스 수석 부사장인 로바드 윌리엄스는 실업의 기간이 길수록 새로운 직업을 찾기 어렵다고 했고, 이것은 이 팬데믹 시기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좋아했던 시기에도 그랬었습니다. 실업수당은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약간의 소득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연방 국회의원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방 국회의원들이 언제 할지 모르고 그것만 기다리고 계속 이제 그 고통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비록 의회가 재정 부양을 연장하는 법안을 2번이나 통과시켰지만 작년에 이는 보통 6개월까지 지속됩니다. 민주당은 9월까지 재정 부양책을 연장하는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벙커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소득의 흐름이 100% 확실하진 않다고 했고, 그것은 정말로 워싱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와 특정 법안이 통과되는 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크리스마스 다음 주 12월에 통과된 9천억 달러 구제 정책의 시기로 인해 거의 300만 명의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주 근로자들은 아직 이 법에 의해 제공되는 11주간의 연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사가 끝났고요. 기사의 원문은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결론은 뭡니까? 현재 미국이 국민들이 어렵다. 그래서 뭘 해라? 돈 풀기를 해라. 그래서 이게 지금 돈 풀기의 당위성, 빨리 해라 라고 하는 글 같습니다. 실업 문제 발생으로 국민들의 생활고가 심해져서 재정 부양책 통과가 시급하다 라고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돈을 풀게 되면 달러 가치가 이제 낮아지겠죠. 낮아지면 금값, 가상화폐 가격이 오를 거고, 이제 이와 덧붙여서 숭늉빙의 화폐전쟁 2에서 나오는 음모론으로 보면 미국이 이렇게 달러를 계속 풀다가 보면은 달러가 너무 흔해지고 미국도 빚을 많이 지고 연준에 그렇게 되면 기축통화의 지위가 흔들리고 이제 미국이 나 이거 못하겠다고 하면은 누가 손해봅니까? 미국이 손해보는 게 아니라 달러를 많이 가졌던 신흥국들, 중국, 한국, 어디 그런 나라들이 이게 미국 달러가 종이쪼가리가 됐는데 내가 이걸 많이 가지고 있었다니 하면서 그 나라들의 경제는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대처할 신규 화폐가 나오게 된다는 게 숭늉빙의 화폐전쟁의 이야기였습니다. 일단 그렇게 되려면 아직 기나긴 세월이 남았는데요. 만약에 그 음모론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사실처럼 돼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 많은 기간이 남았고 그 동안에 우리는 더 많은 전략을 짜서 부를 축적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모둠 채소의 방송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